자, 안녕하세요.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분석 및 이후 학습법에 대해 안내드릴 경신고등학교 교사 이정수라고 합니다. 자, 먼저 2023 학년도 6월 모의평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은 공통과목 22문항, 선택과목 8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6월 모의평가는 시험 범위가 수능시험의 전 범위가 아니므로 출제 단원에서 실제 수능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똑같은 느낌을 받았을 텐데 이번 시험은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공통 과목은 전반적으로 다소 어렵게, 선택 과목은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0번 문항, 삼각함수 문항 같은 경우에는 번호에 비해서 난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12번 수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번호에 비해서 계산량이 많아서 이미 고난도 문항으로 접근하기 전에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고, 실제 고난도 문항인 14번, 15번, 22번 같은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고난도 문항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선택 과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공통 과목, 선택 과목 모두 포함한 문항 중에서 22번 문항이 가장 난도가 높았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수능 출제 경향을 따라서 최고 난도의 문항은 과거에 비해서 난도가 많이 낮아졌으나 그냥 기본적인 사전 배점 문항의 난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계산량도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전반적인 시험 체감 난도는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단원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과목의 경우 수학 1 11문항, 수학 2 11문항이 출제되었고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법, 적분법 이렇게 해서 3문항 내지 4문항이 골고루 잘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금 특이하게 볼 점은 8번 문항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평균값 정리 문항으로 보아야 되는데 좀 여러 사설 문항들에서 이거를 이제 정적분의 계산 문항으로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평균값 정리 문항이고 아마 연계 교재에도 많이 나왔고 우리가 자주 보던 문항이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 풀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접근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문항이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된 문항이었지만 중간중간 다소 계산이 복잡하거나 신유형 문항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문항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2 14번과 20번 모두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그래프 추론하는 문제는 자주 나오죠. 함수 그래프를 추론하는 문항은 꾸준하게 공부를 해서 꼭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완성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는데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능에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9월 모의평가의 문제 유형을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난도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1 고난도 문항 15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항을 다 나열을 해서 첫 번째 항부터 항을 나열해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문제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문제도 인터넷에 보면 여러 풀이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간단하게 풀이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을 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러한 풀이 방법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시험장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연습을 하고 익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을 나열하면 네 번째 항에서 K가 1일 때 0이 된다는 것이 발견되고 첫 번째 항, 네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10번째 항 쭉 이렇게 0이 되는 것을 통해서 22번째 항이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가 1이 아닐 때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을 정리하고 K가 2일 때 여섯 번째 항 0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여섯 번째, 11번째, 16번째, 21번째 항이 0이 돼서
22번째 항은 0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22까지 가는 동안 반복되는 주기를 찾아서 규칙을 발견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수학 2 22번 실제로 이 시험지 내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봅시다. 요 극한값이 유리화를 통해서 이렇게 먼저 식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묻는 극한값이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므로 여기에서 gx가 x 플러스 3의 fx임을 통해 극한값을 한 번 더 정리가 가능하고 이때 극한값을 갖는 경우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판단을 하면 fx는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진다라는 것까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가 마이너스 3일 때랑 6일 때만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만 부분모가 0으로 가게 된다는 상황으로 접근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런 조건들을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는 조건을 통해 이 식을 찾아내야지만 마지막에 a의 값을 결정하는데 해결이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으로 선택 과목에 대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부터 시작을 해서 미적분, 기하의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률과 통계의 경우 경우의 수, 네모랑, 확률 네모랑, 미적분의 경우 수열의 극한 세모랑, 미분법 5문항, 기하의 경우 2차 곡선 네모랑, 평면 벡터 네모랑으로 단원별로 아주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확률과 통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문항이 기존에 자주 출제되던 유형들이 출제되는 것으로 보아 기출문제를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문항의 절대 난도보다는 공통과목에서부터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지 못한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난도 문항인 30번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해석을 하고 B 빼기 A가 5일 때 C 빼기 A가 10일 확률을 구하시오. 실제로 A, B, C에 B 빼기 A가 5 이상인 상황을 A의 값을 기준으로 나열해 나가다 보면 이 나열된 값에서 규칙성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나열하지 않더라도 몇 개인지 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성이 발견이 되면 그 안에서 또 C 빼기 A가 10 이상이 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게 생각보다 개수가 적게 어렵지 않게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 문항의 확률이 구해지는 문제인데요. 30번 문항이라서 실제로 확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공통과목에서 내가 충분히 시간만 확보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문항 자체의 절대 난도보다는 이미 공통과목에서부터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미적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 같은 경우는 특히 26번 등비급수의 한 문제나 29번 상가함수의 극한값 같은 도형을 활용한 문제는 꾸준히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만큼 기출문제를 충분히 연습해서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30번 최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에도 풀이 시간만 충분히 확보했다면 상위권 수험생의 경우에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fx라는 함수를 fx와 f'x와 f2'x를 통해서 함수 증가표를 그리면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식이 어떤 의미냐, 이렇게 주어진 요 식은 점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y는 fx라고 하면 방금 우리가 그린 요 그래프가 되겠죠. 결국 요 주어진 식은 두 그래프의 교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식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GT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요 그래프의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 그것과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 요 그래프의 접선과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GT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점에서 이 식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 들어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모든 점을 살펴볼 필요는 없죠. 보통 이런 값들은 극값을 가지는 점과
변곡점일 때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점을 기준으로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찾아 들어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두 변곡점 중에 한 점에서 이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도 다른 선택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에서 자주 다뤄지는 유형들이 출제되었지만 28번 문항의 경우에는 조금 실제로 어려웠죠. 2차 곡선, 그러니까 쌍곡선의 접선을 묻는 문제임이 언뜻 바로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8번 같은 문항을 쌍곡선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푼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게 어떻게 쌍곡선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30번 문항의 경우 최고난도 문항인데 문항 자체의 난이도도 어려웠는데 앞에 마찬가지로 공통과목을 풀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경우에는 이 문항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번에 먼저 조건가를 살펴보면 CX라는 벡터가 어떤 벡터냐면 2분의 1 CP라는 벡터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2분의 1 CP라는 벡터는 P가 정육각형 변 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육각형의 길이의 반튼이 되는 요 초록색 선 위를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Q라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를 움직이는 점 Q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심이 요 초록색 선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여기 색칠된 영역들 있죠. 여기에 벡터 CX, 점 X가 존재하게 되고 벡터 CX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 나는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시점을 C로 해서 정리를 하면 CX는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많이 기출 문제에서 보던 녀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조건 나는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4분의 1 CA라는 벡터는 요 벡터가 될 거고 거기에 4분의 2-K의 CD라는 벡터를 더하는데 CD라는 벡터에 대해서 평행하게 벡터의 합을 계산하면 결국 CX라는 벡터는 어떤 벡터냐면 시점을 C로 갖는 이런 벡터들이 되겠죠. 이런 벡터들이 CX라는 벡터가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길이를 가지는 벡터, 그리고 가장 짧은 길이를 가지는 벡터, 그때의 K의 값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월 모의평가 이후의 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모의평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것을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실제로 수험생과 평가원의 입장에서 이 6월 모의평가의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험생의 입장에서 6월 모의평가는 일단 수능 시험을 치기 위해서 실제 수능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전형적인 문항의 유형의 문항도 있고 변별력이 있는 신유형 문항, 고난도 문항, 다양한 문항들에 대해서 어떠한 유형의 문항이 나오는지 한번 파악을 하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평가원의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그러면 6월 모의고사는 어떤 의도로 출제를 하느냐, 6월 모의평가 낸 난이도 유형을 그대로 수능에 반영하느냐 이런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6월 모의평가는 수능에서 적절한 난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수험생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면서 이 문제는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일 거야 라는 예측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문제를 내겠죠. 근데 평가원의 예측과 실제 수험생들의 시험 결과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수험생들이 더 잘할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더 못할 수도 있고 또는 비슷할 수도 있고 이런 실제 예측값과 실제 결과값의 차이가 있겠죠. 그럼 이 결과를 9월 모의평가에 반영을 해서 난도를 조금 조절을 하겠죠. 그리고 또다시 이 분석했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수능의 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만 가지고 이미 이게 수능의 유형이라든가 난도에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조금 섣부른 생각이고 9월 모의평가를 치른 후에 좀 더 고민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6월 모의평가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느냐, 내가 부족한 과목이 뭔지, 남은 시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라는 공부 전략을 세우는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 모의평가 이후에 등급별 수학 영역 학습 전략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항, 단원의 문항수를 잘 고려해서 공통 과목인 수학 1, 수학 2와 선택 과목 공부에 시간을 잘 배분하여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과목의 학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어떤 문항을 많이 틀리는지 어떤 단원을 많이 틀렸는지 좀 잘 고려해서 학습 시간을 배분해야 합니다. 등급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등급 학생의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부 방법을 잘 유지해서 공부를 꾸준히 잘 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최고난도 문항, 고난도 문항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 나올 만한 특정한 주제들을 꾸준히 연습을 해서 자주 출제되는 문항들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서 이거는 꼭 해결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현재 이상 등급 학생은 조금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모든 문항을 다 풀겠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고요. 고난도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에 대한 어떤 학습을 중점적으로 해서 고난도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항을 안정적으로 풀면 실제로 70점 후반대의 점수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점수는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 시험 시간에 남는 시간 동안 내가 풀지 못했던 문항 중에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80점 이상의 원점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떠한 것들을 공부해야 되느냐,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최소한 2회 이상 풀이해보면서 연계문항에 대한 적응도를 높여서 고난도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4, 5등급 수준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조금 부족한 개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금 부족한 개념들에 대한 개념 학습이 먼저 필요하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에 대한 반복 연습이 필요한데 4점짜리를 욕심내지 말고 자주 출제되는 2점 문항, 3점 문항, 4점 중에서도 앞쪽에 배치되는 쉬운 4점 문항을 연습을 하면 50점에서 60점대 정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중난도 4점 해결할 수 있는 걸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점수를 70대 초반, 70대 후반으로 잡으면 현재보다 충분히 더 높은 향상된 성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책도 너무 많은 책을 보려고 하지만 욕심내지 말고 연계교재 중심으로 자꾸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특정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책을 한 권을 선택을 해서 반복을 해서 공부하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솔직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현재 4,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마 부족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수업 듣는 시간 말고 본인 스스로 수학 문제를 풀고 확인하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은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수능에서 지금보다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